유동규 씨는 지금 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로 지금 계속 보도도 나오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다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오늘 보도에 따르면 다른 언론 보도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당시에 성남시장 비서실과 직통으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라는 정황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거는 또 아까 누구 아는 관계라고 해서 이거를 연결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. 라고는 하지만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성남시장실과 연결이 된 것으로 좀 볼 수 있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저도 보도 봤어요. JTBC에서 보도한 네네네네. 내용이거든요. 대장동 개발 사업을 잘하는 내부 관계자 이렇게 익명으로 지금 보도했는데 관계자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로부터 얘기를 들었는지가 불명확하다 이렇게 네. 보이고요. 일단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간주를 한다면, 그러니까 유 본부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기보다는 지금 2층이라고 표현되는 게 시장실이거든요. 네. 시장실에 있는 정모 씨라고 하는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. 그 사람하고 이 사업을 뭐 예를 들면 민간 참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계획할 때 그때 직통으로 뭔가 얘기가 나눠졌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그러니까 내부 관계자들이 다시 이제 성남개발공사, 도시개발공사의 내부 관계자들이 민간한테 너무 배당이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?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그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. 뭐 이게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어디까지 확실하게 고리로 연결되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대장동 심사 이미 준비 다 돼 있더라. 이 말은요.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의 소개로 대장동 사업 계획을 담당했던 정모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정모 변호사는요. 지난 주말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화천대유의 이 심사를 했던 채점표, 이 채점표를 표함해서 관련 서류들, 심사 자료들을 직접 가서 확인하고 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언론사에서는요, 이 정보 공개 요청까지 했지만 심사 자료를 이 공사 측에서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공사 측이 또 정 변호사에게는 이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. 이 정 변호사가 실제로 본인이 봤다 채점 자료들을 확인했고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한 채점 자료표 그리고 거기에 하천대유 관련된 자료를 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. 이 정 변호사는 2015년이죠. 2015년 3월경에 하나은행 컨소시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평가 과정에 참여한 인물입니다. 평가자로 들어갔던 인물이요.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들은 본인이 봤던 자료이긴 할 텐데 누가 불러서 갔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2처 관계자들이 의구심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그때 심사위였던 정 변호사를 불러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다. 여기까지는 확인된 겁니다. 일각에서는 그 내부 비밀 정보, 그러니까 비공개 자료를 왜 외부인한테 이렇게 공개를 했느냐라는 지적도 따르고 있는데 제 추정컨대 일단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 국정조사에도 참여해야 되고요. 뭐 감사원 감사가 따를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 또는 그 과정에서 배임 소지가 있는지 여러 명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필요한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절차를 거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. 네, 사실은 최근 언론에서 또는 이 정치권에서도요. 이 심사 기준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또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계약 내용과 심사 과정, 절차 요 관련 서류들을 공개하면은 이 의혹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마 이 자료에 대해서 예민하게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두 번째 Q&A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확인해 보시죠.